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정적인 월 수입이 20만 원짜리든 30만 원짜리든 40만 원짜리든 계속 있어야 된다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일하셔야 돼요. 일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저는 파이어족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현금 자산으로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익성입니다. 책도 쓰고 출판사도 운영하고 컨설팅 회사도 운영하고 코칭도 하고 리더십 강의도 하고 리더십과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수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4말 5초가 이제 40대 말 50대 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점프를 하거나 마지막으로 무언가 시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고, 골든타임은 놓치면 그 다음은 골로 가는 타임이 골든타임이니까, 그래서 3할 5초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였고, 사실 이 시기 그냥 지나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좀 편안하게 이 시기도 보내고 그 다음 시기 보내면 좋은데, 이게 뭐 우리가 한 80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던 시기에는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2022년에 평균 사망 연령이 몇 살일까요? 여성 기준. 그 당시 여성이 평균 사망 연령 86.4세입니다. 평균 사망 연령. 근데 우리 평균 사망 연령은 착각이에요. 평균 사망 연령에는 영유아의 사망부터 자살에 의한 사망, 사고에 의한 사망, 40대가 병에 의한 사망 이런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평균 사망 연령은 지금 50이 된 사람에게는 허상의 숫자에 가깝습니다. 아프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최빈 사망 연령이에요. 최빈 사망 연령은 몇 살의 분들이 많이 죽냐예요. 돌아가시는가. 장례식장 가보면 돼요. 지금 나가서 집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요즘은 다 써 있거든요. 몇 살 뭐 이렇게. 그거 쫙 평균 내보세요. 2022년의 평균이 여성 기준 90살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숫자가 있어요. 1년에 0.5세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놀랍게도 더 빨라질 거예요. 이 얘기는 그냥 단순 계산해서 지금 내가 50이라고 가정할 때 90세까지 40년 남았어요. 그런데 2분의 1을 나누면 20살을 더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에서 플러스 20을 더하면 110살입니다. 자, 지금 50인 분이 4말 5초인 분은 100세 시대를 생각할 게 아니라 110살까지 살 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0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나이예요. 시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50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반에서 중반으로 조금 넘어가는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사회는 4말 5초 이전에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아요. 이게 이제 사회와 실제 우리의 생에 남은 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큰 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드려요. 나는 80까지 살 것 같아요. 나는 90까지 살 것 같아요. 아직 뭐 40대인데 90까지만 살려고요. 80까지만 살려고요. 이런 분들은 저는 건강관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술, 담배도 하시고 운동하지 마세요. 왜 자기 관리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자기는 80에 죽을 거래. 그러면 안 돼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건강관리 하지 마시고 패스트푸드 되게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술, 담배 끊지 마세요. 절대로. 하세요. 그런 거 하시면서 되게 자유롭게 막 사셔야 됩니다. 일찍 죽으려면. 근데 지금은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장수는 이제 안타깝게 재앙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래 사는 것이. 그러려면 그걸 위해서 준비를 무언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3할 5초에 좀 집중한 거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이 책은 시작하면서는 친구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기가 되면 조금 불안해지기도 해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도 불안함도 있고, 또 사회가 이미 나나 내 나이 또래를 많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제 친구들이나 주변을 보면, 그래서 내가 더 강해져야겠다, 더 단단해져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를 위해서 늦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제 주변을 위해서도 했지만 저를 위해서 쓴 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30대에게도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20대도 맞다고 생각해요. 뭐 25인데 늦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늦은 아니 아직 25인 분은 안타깝지만 140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100세에 그냥 돌아가신다고 하죠. 110살까지 사는 시대에 100세에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60살까지 그래도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든 60세까지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벌이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 이후에는 벌이가 있지만 뭐 아주 많지 않다. 100 이하다. 이렇게 가정을 그냥 하고 60부터 100살까지 40년의 기간 동안 필요한 자산은 현금으로 20억 정도 됩니다. 부부가 같이 살려고 한다면. 근데 이게 커 보이잖아요. 20억이 엄청 커 보이는데 이걸 다시 40년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1년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다시 12로 나눠보세요. 그럼 얼마 안 돼요, 실제. 근데 여기에는 이제 기본 생활비 뭐 2, 300만 원 정도를 쓴다라고 치고 중요 이벤트들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뭐 대학을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딱 그 시기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3할 5초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 뭐 5년에서 10년 주기 내에 인생에서 되게 큰 이벤트들을 많이 맞아요. 가장 중요한 분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이벤트가 생기고 그리고 자녀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이제 중요한 순간들을 또 맞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수입은 어찌되었건 50을 정점으로 해서 대부분은 안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줄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출은 그거에 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당연해요. 사실 우리의 삶은 누군가가 나한테 몇십억, 몇백억을 주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적자로 출발해서 적자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을 수 있는 구간은 결국은 30대, 40대 요 20년 이거고 그 다음부터는 불리거나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좋은 재테크는 물론 연금도 있고 뭐 국채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식에 하는 거, 부동산에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3할 5초든 50대, 60대에게 가장 좋은 재테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100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150만 원을 받든 일을 통한 수입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50대에게 가장 행복한 게 뭐냐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나를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50대인데 60대인데 70대인데 저 행복한 사람은 나를 귀하게 써주는 회사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막 진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구잡이로 한다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연금과 뭐 2, 300만 원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근데 뭐 국민연금이나 또는 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이런 거 받는 분들은 이제 그게 베이스에 조금 깔리니까. 근데 그 깔리는 시점이 65세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은 실제 첫 직장이나 첫 일에서 퇴직 연령은 대부분 55세 정도로 생각하는데 2023년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중장년이라고 하는 분들은 55세에서 65세 사이인 분들이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분들이 언제 퇴직했냐 물어봤더니 그 평균을 냈는데 50.1세였어요.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냐? 직장 생활을 그냥 했던 분들이 이건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직장을 더 잘 다녀야 되고 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가 무섭냐면 55세에 그냥 나온다고 가정을 하죠. 65세까지 크레바스가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소득의 절벽이 일어납니다. 거의 0이에요. 안 일어나요. 대기업에서 상무 전무했었어도 뭐 2억씩 급여 받았어도요. 그냥 크레바스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한테 단돈 20만 원을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오피스텔 투자해놓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주식도 해놓고. 근데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에 의존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주식 같은 변동성이 큰 거는 되게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안정적인 거에 저는 투입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채든 뭐 이런 것들에 묻어놓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정적인 월 수입이 20만 원짜리든 30만 원짜리든 40만 원짜리든 계속 있어야 된다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일하셔야 돼요. 일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저는 파이어족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현금 자산으로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되게 잘 생각해보면 이래요. 제일 안정적인 게 국채 같은 거거든요. 국채가 4% 정도 수익률을 생각해요. 예를 들면 100억 정도를 내가 그냥 국채에 딱 묻어놓는다. 그러고 뭐 4% 높게 생각해
생각하면 안 돼요. 막 10%, 20%, 2배 불리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이건 환상이에요. 매일 그냥 로또 사는 거하고 전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되게 안정적인 거. 이렇게 투자하는 데가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 이런 회사들이 수익률 목표가 4%예요. 4에서 많아야 7%입니다. 기본적으로는 4%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만 투자를 합니다. 이런 투자은행들은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은행들은 그러면 100억을 현금 자산에 딱 묻어놓는다. 그러면 연에 4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진짜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괜찮게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100억이 10억이 돼서 묻어놨다. 그러면 4천이 들어와요. 4천이면 아까 계산대로라면 괜찮죠. 1년에 4천 정도 쓰니까. 근데 진짜 그것만 쓸까?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충분히 이상한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되지만 계획대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 주변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엄청 큰 일이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건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셔야 된다가 저는 진짜 제 또래 친구들이나 제 위에 2-3살 선후배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요즘 더 열심히 일해요. 40대, 50대, 60대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40대는 어찌되었건 창업의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50대, 60대에도 창업 케이스가 있는데 40대에는 창업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영희 디자이너의 따님 이름이 이정우 디자이너예요. 그분의 며느리 이름이 전지현이에요. 근데 이영희 그러면 디자이너, 한복 디자이너로 가볼게요. 이분이 이제 경복궁 옆에다가 한복 가게를 연 게 41살이셨다고 해요.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201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뭐 만약에 살아 계시다고 하면 이미 90이 넘는 분인데 그러면 40년 전이잖아요. 45년 전 70년대 후반에 41살인 사람이 가게를 만든다?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60이 넘은 분이 한 거하고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출발을 이렇게 보면 이분은 대구 분이에요. 대구가 가장 유명한 게 뭔가요? 사과. 또 하나가 섬유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섬유를 했던 게 아니라 전업주부였는데 사촌 언니인가 누가 섬유 공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섬유 공장에서 나오는 그 솜잎을 좀 팔아보면 어떻겠냐. 근데 왜 그걸 팔기 시작했냐? 아까 디자이너가 된 딸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생계 때문에 한 거예요. 딸 좀 잘해주려고. 딸은 결국은 약사가 되긴 하셨더라고. 근데 지금은 디자이너로 다른 삶을 살긴 하지만. 그래서 딸을 위해서 그냥 생계를 위해서 차렸는데 거기에서 남은 천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작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 같은 것도 좀 만들어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상이라는 샵을 만들고 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워낙 재주도 있고 또 감각도 있고 세련됨도 있고 파리 가서 쇼도 하시고 워낙 쇼를 또 좋아했다고 해요. 출발점으로 가보면 저는 막 되게 큰 가치, 내가 막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가 될 거야, 한복을 세상에 알릴 거야, 이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아성 다이소의 박정부 회장님 사례하고도 같습니다. 이분도 45세에 88년인데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생계는 유지해야 되거든요. 또 거기 웰컴의 송정주 회장님은 더 심해요. 48세에 은행에서 자기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구조조정을 당해.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나왔는데 애는 고등학생이고 와이프는 전업주고 어떻게 돈은 벌어야지. 그래서 차린 회사가 7조 자산 규모의 회사가 됐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되게 큰 포부를 가지고 뭔가 시작해야 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도 충분히 커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 박정부 회장님도 나오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출발을 하냐, 뭔가 해야 되는데 동생이 일본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과 무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에 백엔샵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차용하고 공부하면서 한국에 이제 천원 샵을 차린 거고 그게 지금의 다이소를 일군 거죠.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서 뭐가 공통점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주변에 어찌되었건 좋은 지인이나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업이 출발할 수 있는 데에 시드 머니가 아니라 시드가 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머니 아닌 자산, 인적 자산, 귀인 같은 게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찌되었건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고, 또 하나 사실 저는 가족도 오히려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지만 이기 때문에 동기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내가 지쳤을 때도 난 그들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언가 시도하기 어렵거나 늦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나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들을 생각해 보면 전 좋다고 봐요. 물론 아직도 덜 큰 애를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내가 지켜야 되는 이 세상의 이유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40대는 회사를 나와서 창업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사례를 찾는 것도 제일 쉬웠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다음에 또 쉬운 사람이 의외로 60대 이후였어요. 의외로 사례들이 많아요. 50대는 사실은 제일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를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제 인생에서 주요한 이벤트를 만나는 게 일단은 많아요. 그 시기에 돈이 들어가거나 큰 일들이 벌어질 일들이 그 시기에 많은 게 하나, 그리고 오히려 40대에서 50대 초반 올 때보다 체력적으로 떨어지거나 외모적으로 변하는 것도 그 시기에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깨가 더 휘거나 허리가 더 구부정해지거나 뭐 오십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불편한 데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변화도 일어나는데 삶의 큰 이벤트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겠구나, 그래서 버티는 게 정답일 수 있겠구나 하는 시기가 아마 50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늘 불안하니까 마음까지 또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몸도 위축되는데 마음까지 위축되고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면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우왕좌왕해요. 뭔가 엄청 어려운 문제를 딱 맞추면, 또 하나는 완전 멈춰 있어요. 얼음이 돼버려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때 어찌되었건 전 둘 다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얼음이 되는 건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대에 빛을 본 사람들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일단 머물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 한 스푼씩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애정을 쏟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특히 기업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임원이기 때문에 또 뭐 고위직이기 때문에 무언가 막 실무자가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플레이를 해요. 내가 플레이어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더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나가서 뭐 목표를 가질 수 있잖아요. 치킨집을 하든 뭐 편의점을 하든 뭐 할 거야. 근데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내가 임원이지만 내가 저녁에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해요. 주말에 쿠팡 배달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런 건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거의 실패합니다. 아니, 편의점 해볼 사람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봐야죠. 우유를 넣어봐야죠. 우유를 넣어보고 남은 삼각김밥 왜 버려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먹어봐야지. 오토바이 타고 하면 비 오는 날 왜 가격이 높아지는지. 그래서 나는 오토바이로 내가 배달할 게 아니라 오토바이 사무실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걸 대리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리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지금까지 사업해보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큰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이끌어 봤다면 그런 거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미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3년 전, 5년 전에 준비한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만약에 체력이 떨어진다면 체력을 더 태워서라도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뭐 지금 바쁜 일 많으니까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때쯤 되면 딴 데가 또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덜 아플 때 뭐든지 더 많이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편의점 가서 뽑아달라고 하고, 조금 적게 받더라도 뭐 다른 급여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도를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난 뭐 이거 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시장에 나가서 실험해 보세요. 일단 안 뽑아줄 거예요. 뽑혀지는지를 먼저 보는 거, 이런 것부터 해야 되고, 또 하나 그걸 하면서 더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찌되었건 더 압도적으로, 더 퍼펙트하게, 더 훌륭하게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은퇴하거나 퇴직하고도 주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저희 회사 오셔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친절해지셔야 되고 더 권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젊은 세대들에게 가까워져야 되고 그게 저는 50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외모만 뭐 피부과 가서 꾸미고 뭐 머리 염색하고 이런 거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피부 머리가 아니라 사실 저는 이 머릿속을 염색하거나 머릿속을 그 토닝이라고 하나?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AI 배우는 게 핵심이 아니고. 사실 60대에는 사업적 시도나 이런 거를 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쉽진 않아요. 60대 이후의 사례들은 대부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배움과 관련된 사례예요.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건데 못 배운 것들을 배우는. 뭐 어떤 분들은 학위를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령의 학위를 받은 분이 박종섭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82세에 학위를 받으셨어요. 학사 학위를 70몇 년에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분은 본인의 생업에 일해서 은퇴하고 공부를 그 나이에 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민화 작가가 계시거든요. 여성분인데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71세인가에 학원에 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5년 만에 되게 유명한 민화 작가가 이현국이라는 분인데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또 다른 일이 되게 하거나 그냥 배움 자체로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든 자기 실현이든 이거를 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조금 내려놓고 아예 다른 일에 그냥 직원으로 치킨집을 하거나 굳이 뭐를 차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직원으로 근데 나이가 있는 분들이 조금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점은 결국은 느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는 성실해요. 어찌되었건. 성실성이 필요한 일터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에버영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버영 코리아의 이한복 대표님이 나이도 있으시긴 한데 60대신데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에버영 코리아는 어떤 회사냐면 60대들이 주로 많이 근무를 하세요.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지도 잘 사용하잖아요. 네이버 지도든 뭐 티맵이든 지도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막 다니면서 찍죠. 카메라 막 여러 개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그 보여주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을 다 지워놓잖아요. 사람들 평소에 지나가면서 찍으니까 찍힐 거 아니에요. 옛날에 문제됐잖아요. 혹시 아세요? 그런 거 지우는 걸 AI가 지운단 말이에요. 그걸 누군가가 감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감수하는 일을 하는 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은 느려도 성실함이 필요해요. 그러고 네이버나 뭐 이런 곳에서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에 대한. 그래서 수입도 생기고 또 나오니까 또래 동료들도 있고. 그분들 중에는 되게 고위직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뭐 부장님이었던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성실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들을 찾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귀히 쓰임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 네트워크를 하면서 오히려 삶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계를 많이 정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달라요. 생각이.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80까지 살던 시대의 메시지예요. 왜? 이제 60부터 20년만 더 살아도 되는 시기에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100세, 10살, 20살의 시대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1번 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정리해요. 편한 사람들만 만나요. 그러면 편향이 생깁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은 극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만나고 비슷한 채널들만 보고 비슷한 것들만 영위해요. 그게 나한테 맞다라는 이유에. 그러면 점점 더 여기는 옳은 것이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옳지 않은 게 돼요. 또래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슷한 사람들만 나하고 좋은 사람들만 남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얘가 줄어들어요. 80이 되면 완전히 줄어들 수도 있고 어쩌면 70에도 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50부터 정리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누굴 만나면서 살죠? 이 힘든 세상을 나 혼자? 와이프하고만? 아니죠.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더 많이 해야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커질 수 있고 기회도 생겨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인간이 성숙하는 거지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성숙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50대, 60대들은 오히려 관계를 넓혀가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거기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저는 조금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끊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진짜 좋은 어른으로 나이 들고 그래도 80에도 90에도 내 주변에 친구들만이 아니라 고객들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하고 저는 좀 생각은 달라요. 그 부분은. 그걸 또 잘못 해석하는 개인들이 있어요. 사실 무조건 관계 정리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맞아 나 저 사람하고 나쁘니까 그만 만나야지. 저 전문가가 나와서 그러잖아. 그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점점 더 편협해져요.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피드백은 나를 성장시키는 피드백은 되게 기분 나쁩니다. 사실 어떤 좋은 피드백도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피드백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나아지게 합니다. 고객만큼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나아가게 하는 게 없어요. 존재가. 그러니까 많이 만나세요. 정리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책들을 좋아해요. 경영의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의 경영의 신, 정주영, 이병철, 구인의 이런 분들, 일본의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조, 마쓰시다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로, 미국의 경영의 신, 네이크루, 카네기, 이런 책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다 옛날 얘기예요. 막 모래바람이 불 것 같은, 약간 사막에서 뭔가 회사를 일으킨 것 같은 이런 진짜 플랫폼이 없는 시대에 어쩌면 플랫폼을 만들고 세상을 지금 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가 진짜 위대한 거 맞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지금의 위대함을 만들어낸 사람들, 진짜 거의 그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뭔가를 올려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처음에는 대단한 목적의식을 꼭 가졌던 건 아니에요. 근데 커가면서 목적의식을 더 견고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그 철학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건실한 조직을 만들었고 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운이 좋아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내가 행동하지 않은 거에 대한 면죄부가 생겨요. 그 사람이 잘 된 건 운이 좋아서 그래. 하와이 대저택이 잘 된 건 사실 운이 좋아서 그래. 이러면 그 사람이나 그 조직이 실행하면서 겪었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약간 뒤로 밀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를 넌 사실 운이 없어서 그런 거지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이 좋았던 거 맞아요. 근데 운이라는 단어는 움직일 운자를 써요. 운전할 때 운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운은 행동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에게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뒤에 실행이라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걸 증명한 사람들이 운도 좋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담했거나 우직했어요.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었어요. 대범하거나 우직함, 대담하거나 우직함.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었고요. 또 이들이 하지 않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1번은 이 나이에 무슨이에요. 안 하세요. 이런 말을 거의 안 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이 아니라 이 나이니까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도 안 해요. 그건 안 해봐서 라는 말을 잘 안 해요. 보니까. 안 해봤으니까 하면 되지 이런 거고 또 이 말도 안 해요. 이 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해봤는데 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첫 번째 나이에 관련된 걸 안 하고 두 번째 그건 안 해봐서 그건 내가 해봤는데 라는 건 경험에 갇힌 말을 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핵심 메시지는 늦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무언가 한다면 분명히 2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5년 후에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니까 사주세요.